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꾸준히 GH 신소재 모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적게는 10%, 많게는 20%대 수익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종목 추천은 동영상 밑에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카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1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오늘 종목들이 꽤 괜찮아요. 이번 영상 놓치시면 11월 수익 놓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이걸 좀 해주셔야 제가 한 3종목, 2종목으로 줄여드리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광군절이랑 우리나라 코리아 페스타가 있어서 그런지 IS 이커머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장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10월을 마무리하는 캔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장의 시장도 좋았고 물론 이제 미장도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닥 지수라든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 많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편입하려고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 마감을 해서 그런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좀 분류를 해봤을 때 자리가 좋은 종목,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일정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다 일일이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10월 달에는 그 리튬 관련주라든지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EM 플러스를 엄청 강조를 했었죠. 근데 EM 플러스가 사각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특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장에 특허 공시 나오자마자 알려드려서 또 한 6%대 수익 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고점 찍고 빠지긴 했어요. 단기 매물대 맞고 빠지긴 했지만 수급은 좋더라고. 어차피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섹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저번에 핫했던 게 로봇 ETF로 로봇 관련주가 강세였죠. 근데 배터리 ETF 관련된 얘기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ETF도 출시를 한다는 건 이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기관 수급들이 원활하게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ETF가 출시가 될 때 관련주가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뭐 로봇주는 오늘 준비하진 않았는데 어차피 그 스마트 팩토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열리는 이제 삼성이랑 현대차 대부분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지 앞으로 이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이제 크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여기에서 원자재 관련주들까지 세분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저번에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유주들이 탄소 포집에 대해서 기술 투자를 하고 원유 관련된 이런 투자는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유, 정유된 것에 대한 이런 수요는 꾸준히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일은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떨어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돼서 미국에서 지원 받으면서 성장을 한다면 이런 이제 그 원유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도 좋기 때문에 버핏도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신고가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좋아.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주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일 선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단타로 접근할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5,300원대를 돌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물량 소화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N자형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전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포스코 시리즈를 참 좋아합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원하실 때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펄라든지 PBR이라든지, 뭐, 동종업계 대비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형주를 좋아하시면은,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들어올 때도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많이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저평가가 되었다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이 되고 이 외국인들이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일 선상인데 이런 이제 큰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다면 제가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까 EM 플러스도 N자형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포스코 엠텍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N자형 파동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원형 N자형 파동이 나와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진짜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신고가를 때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담스러운 수급이 포스코 다른 계열사들 뭐 인터내셔널이라든지 ICT라든지 엠텍 이런 쪽으로 좀 작은 종목들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대량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거래량 없이 조정받으면서 중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뭐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주, 이제 고가의 원자재 같은 뭐 니켈, 리튬, 코발트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한 번씩 급등락이 나와주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바라보신다면 2차전지 관련주는 꼭 편입을 하고 계셔야 내년까지 소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코 엠텍 또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아 특수강 얘는 이제 니켈 관련주인데 그 니켈 관련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사실 좀 별 볼 일 없고요. 세아 특수강이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시세를 받았을 때 8월 달에 한번 상승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받으면서 일봉 차트입니다. 중단기 평선 한 번, 두 번, 그리고 두 번 받을 때 거래량 동반은 상승, 상한가 한번 나왔죠. 그 다음 세 번째 20선 밟으면서 지금 상방에 볼린저 밴드 저항을 막고 있어요. 그 다음 주봉상 흐름 봤을 때 여기서도 저항을 막고 있지만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얘도 포스코 임팩처럼 이 완만한 이 곡선의 N자형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또 양극재 중요하기 때문에 니켈이 많이 들어갈수록 양질의 이 양극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켈의 이런 함유량을 높여라 뭐 이런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리튬에만 쏠려 있는 시선이 이런 또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완화가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이제 세아 특수강을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FW 어디 갔어? AF 네. 얘는 아직 시세가 많이 안 붙었어요. 처음에 그 세아 특수강이랑 좀 비슷한 시즌에 한번 상승한 이후에 수급이 이렇게 빠진 거는 좀 뭐랄까 개인 수급의 영향도 좀 있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세아 특수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시세가 나오면 한번 여기 돌파 시도하는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얘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주, 이제 응급 마찰 용접 단자 국내 시장 100%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AFW는 결국에는 양극재, 음극재, 리튬, 니켈,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할 때 한번 시세 나올 수 있다. 이제 월봉상으로 대량 거래량 한번 나와주고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한번 20월선 도전하는 흐름 나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에서
오랜만에 편입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종목들 외에 꾸준히 또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 이슈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코로나 때 상승했던 종목들이 엄청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의 스타트는 저는 진단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GH 신소재를 제가 왜 편입을 했냐면, 이 GH 신소재는 그 옛날에 음압병동,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때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GH 신소재 차트를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 종목은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양음, 양음, 혹은 이제 이 저점을 높이면서 한번 대량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올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에 상승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로 가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자리를 만들고 주말에 이제 안 좋은 참사 이슈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로 50이라든지 GH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자리를 만들었다는 건 코로나 관련주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알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휴마시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단키트가 기사가 많이 나오거나 추천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휴마시스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도 주주 분쟁에 있는 이슈도 있지만 실적도 좋아요. 근데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코로나 때 너무 강한 파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를 못해서 못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슈 받으면서 거래량 동반 상승 나와주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원형 N자 파동, 그러니까 뭐 S자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S자 파동이 나와주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보면은 착착착 저점 높이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관련주들 몇 개 볼게요. 랩지노믹스. 얘는 큐마보다 강하진 않아요. 아직 시세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15%대 상승 나와주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수젠텍. 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거래 동반한 상승 나오면서 저점 높이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얘도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완만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코. 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와주고 얘는 지금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고 오늘장에 이 고점대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한번 상승 나오면 얘도 뭐 10%대 상승 한번 나와주겠죠.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한 종목이 이슈를 타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이게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애가 아니라 진단키트 올라가네. 테마주랑 이렇게 하나가 견인을 해서 가져가면 그 대장 역할을 해주는 주장주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한번 스타트를 끊어주면은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 뭐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AI 인공지능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이렇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또 봤을 때 비올이 뭐 또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이 종목도 코로나 때 한번 코로나 관련 이슈로 한번 상승했었던 인력인데 지금 다른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안정적인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저항대까지 거의 근접해서 올라왔고 한창 핫했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 살짝 바닥 다져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정바이오 얘도 뭐 음압병동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얘는 아직 크게 자리를 잡지는 않아서 그렇게 뭐 매수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가 올라간 다음에 이런 의약품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또 다음 달에 면역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암학회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간암 관련된 또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계속 이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삼바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또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
이런 코로나 때 많이 상승하고 하락했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가 먼저 움직여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투사. 창투사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대성창투라든지 뭐 얘네가 대시세가 나온다 이런 자리는 아닌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고 머리를 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방산주가 오히려 빠졌어요. 저는 매수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보시면 모르겠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24원을 지켜준다면 한 5,800원대 이 구간대에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매도를 견인했던 수급은 개인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종목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를 많이 사냐면 2차전지 관련주. 이거는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방산주 이런 거를 매수합니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실적입니다.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정치 테마주 이런 거 몰라요. 우리가 뭐 반대로 했을 때 뭐 중국의 뭐 무슨 종목, 대만의 뭐 대통령 뭐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찍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데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율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좋다. 그리고 어차피 FOMC 이제 정례 회의가 있는데 이때 이후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그냥 빅 스텝 정도만 나와도 자이언트 스텝만 아니어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제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늦으면 내년 여름, 뭐 빠르면 뭐 내년 뭐 봄 전후로 한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우상향 하다가 박스권으로 가주면 정말 베스트.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시장 얘기는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방산주로 돌아와서 뭐 빅텍이라든지 이제 뭐 스페코 이런 거 가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이런 이제 섹터들 봤을 때 방산주 전반적으로 또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4일까지 우리나라도 합동훈련하고 대만도 군사훈련합니다. 그 이제 중국이랑 대만이랑 이런 또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꺾일 때 방산 이슈가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가까운 나라들의 대외적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방산주도 사실 조금 빠질 때 약간 해지 개념으로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빅텍 위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 올랐잖아요.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유니온이랑 뭐 그런 이런 히토류들도 보면은 지금 빠졌다가 주봉, 월봉 봤을 때 뭐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오고 빠질 때 거래량 없죠. 거래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땐 거래량이 있어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오늘 좀 상승 마감했으니까 갭으로 상승해서 출발해버리면 또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 히토류랑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겠죠. 그럼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다물 멀티미디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 나오고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거래량 없이 박스권 기조를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런 시스템 반도체 얘기 나올 때 한번 상승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런 이 고점대 돌파 기대감이 있어요. 뭐 정치 테마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네페스 아크를 또 보면 얘는 지금 이제 주봉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이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하는 후공정 섹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뭐 팹리스 이런 섹터들이 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내년을 바라보면 괜찮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또 장비주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주도 보면은 제가 저번 주에 현대건설 기계, 그 다음에 뭐 쉼텍, 진성 TC, 뭐 이런 종목들 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외인 기관들 수급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건설 장비주, 뭐 2차 전지 장비주, 뭐 이런 장비주에 제가 요즘에 좀 꽂혔어요. 전반적으로 장비가 이 전환 사이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건설 장비주들도 좀 느긋한 거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데모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월봉상 N자형 파동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대 돌파하는 것만 먹어도 11월 달에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과 섹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무래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순환매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